고요한 아침, 당신의 하루를 여는 첫 번째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혹시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과 함께 쏟아지는 세상의 소음은 아닌가요?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수많은 메시지와 뉴스 속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침이 평안과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려와야 하는 목소리는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당신에게 힘을 주나요? 아니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나요? 얼마 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하루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던 아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의심들이 마음속에서 피어났죠. 또 피곤하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난 이미 뒤처졌어. 다른 사람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그 내면의 목소리는 제 감정의 설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에너지와 집중력, 태도, 모든 것을 조종했죠. 저는 세상이 저에게 이길 수 없다고 말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패배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미 진 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작은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말하게 두는 대신 제가 먼저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9개의 문장을 적고 매일 아침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제 마음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습관이 바뀌었고 저의 존재감이 달라졌으며 마침내 제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삶을 바꾼 그 9가지 강력한 아침의 다짐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실들은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며 당신 안에 늘 존재했지만 잊고 있던 힘과 다시 연결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내 마음과 에너지, 그리고 선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보는 관점을 바꿔놓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이 아니라 탈진의 골짜기에서였죠.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 있었고 잠은 덜 깼으며 또다시 지각할 위기였습니다. 알람을 3번이나 끄고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일들에 이미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읽지 않은 이메일과 메시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책임들을 상기시키며 쉴 새 없이 울려댔죠.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왜 항상 이 모양이지? 왜 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리고 그 순간 좌절감에 복받쳐 예상치 못한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모든 건 내 통제하에 있어. 알람도, 내 감정도, 주변의 혼돈도 아니야. 바로 내가 내 마음과 에너지, 그리고 내 선택의 주인이야. 그 순간은 저의 내면의 힘을 재건하는 첫 번째 벽돌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력이 환경을 바꿈으로써 온다고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나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교통체증이 덜하고 일이 더 쉬워지거나 몸 상태가 좋아지면 기분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냉정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외부 환경 속에서 결코 통제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통제력은 오직 그것에 대한 당신의 대응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나는 내 마음과 에너지, 그리고 선택을 통제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제 삶의 답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부터 항상 믿음이 갔기 때문이 아니라
탈진이 아닌 권한 부여의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제 마음을 훈련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시작, 세상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뉴스 알림이나 다른 사람의 의제가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게 두지 마세요. 세상보다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카페인 대신 물을 마시는 것, 10분간 산책하는 것, 당신을 지치게 하는 무언가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선택 하나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마음과 에너지, 그리고 선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삶의 운전석을 되찾게 됩니다. 인생은 여전히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커브를 던지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운전대를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충분히 반복하면 신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당신의 에너지가 그것에 맞춰 정렬되며 당신의 행동이 그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변화는 거창한 도약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낸 조용한 아침 속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주어진 선물이자 기회입니다. 병원에서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심장병동의 환자로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겪었던 은퇴한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회복 후 무엇이 바뀌었냐는 저의 질문에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요. 이제 매일이 보너스 라운드처럼 느껴지거든요. 인생이 더 쉬워졌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을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잠을 얼마나 못 잤는지, 일이 얼마나 많은지, 꿈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마치 하루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빚진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이 하루에 우리의 존재를 빚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주어진 선물이자 기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저 예쁜 문구를 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의 시간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당신에게 맡겨진 신탁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통이나 어려움, 스트레스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진 것 대신 남아있는 것을 주목하며 하루를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눈을 뜨고 깨닫는 것이죠. 내 심장은 아직 뛰고 있고 내 폐는 여전히 숨을 쉰다. 나에게는 바로잡을, 치유할, 사랑을 표현하고 진실을 말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감사는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당신이 살고 있는 기적 속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명료성이 향상되고 면역 체계가 강해지며 감정적 회복 탄력성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당신을 공황 상태가 아닌 가능성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폰을 만지기 전에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설령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해보세요. 당신의 마른 씨앗을 심고 당신의 감정은 곧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막연하게 삶이나 건강이 아닌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아침 커피의 향기, 나를 일터로 데려다주는 건강한 두 다리처럼 구체적인 선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칭찬이나 미소, 짧은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당신의 감사는 생각에서 파동으로 변해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상실을 통해 감사를 배우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사를 통해 진정으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나는 에너지를 쫓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한때 저는 입버릇처럼 그냥 피곤해 라고 말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자든 몇 잔의 커피를 마시든 피로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피로였죠. 저는 제 업무량, 주변 사람들, 날씨, 제 몸까지 모든 것을 탓했습니다. 저 외부의 무언가가 저에게 활력을 주기를 계속 기다렸지만 제가 변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세미나에서 60대 후반의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된 사람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카페인이나 지속적인 휴식 없이 어떻게 그렇게 활기찰 수 있냐는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에너지를 쫓지 않습니다. 저는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 스위치를 켰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여기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에너지가 생기면 운동해야지, 기분이 나아지면 이 일을 해야지 라고 말하죠. 하지만 진실은 에너지는 보상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에너지를 쫓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매일 아침 말하는 것은 당신 내면의 전원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원천임을 몸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에너지 생성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단 2분간의 스트레칭이나 걷기만으로도 당신의 뇌에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깊고 의도적인 호흡은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인지력을 날카롭게 하며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는 목표에 의해 유지됩니다. 에너지는 집중을 따릅니다. 당신이 왜 일어나는지 알 때 그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든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든 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든 당신은 카페인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연료에 접근하게 됩니다. 한 싱글맘 친구가 있습니다. 그녀는 2아이를 키우며 2가지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짧은 달리기를 하고 감사일기를 씁니다. 어떻게 그럴 에너지가 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선택하는 거지. 아이들은 내 모습을 그대로 배울 테니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움직일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난 먼저 움직여. 그러면 준비가 돼.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에너지가 느껴지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동하면 에너지가 따라옵니다. 성냥이 마찰 없이는 불이 붙지 않듯 당신의 내면의 불꽃도 행동 없이는 타오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분명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당신은 일찍 일어나고 일기를 쓰고 운동하고 더 인내심을 갖고 꾸준함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체중계의 숫자는 그대로고 은행 잔고도 비슷하며 승진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에게도 외면당하는 기분을 느끼기 쉽습니다. 저도 이 감정을 깊이 압니다. 제 삶을 재건하기로 결심했을 때 2달이 지나도 여전히 뒤처진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의 나쁜 습관들이 되살아나고 똑같은 의심이 스며들었죠. 그러던 어느 아침 샤워를 하며 실망감에 휩싸여 중얼거렸습니다. 왜 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지? 더 나아졌을 줄 알았는데 그때 제 안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야. 같은 환경에 있지만
같은 마음가짐이 아니잖아. 그게 바로 성장이야. 성장은 소리가 없어도 일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몇 주 동안은 흙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땅 속에서는 뿌리가 내리고 침묵 속에서 기초가 다져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보는 것 때문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면에서 재건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이 더 부드러워졌고 인내심은 더 깊어졌으며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쫓던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산만함보다 진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바로 전부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뒤처진 느낌이 들 때 힘주어 말하십시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분명 더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루틴을 지키고 진실하게 말하며 약속을 지키십시오. 나중에 몰라보게 달라지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침묵의 계절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박수 쳐주지 않더라도, 거울이 아직 성장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세상이 당신의 노력에 보상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위해 박수 치십시오. 성장은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느껴지는 것이고, 때로는 그저 믿어주는 것입니다. 5번째, 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당신이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힘든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힘든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한때 제 마음은 소란스러웠고 관계는 긴장으로 가득했으며 쉽게 화를 내고 끊임없이 남과 저를 비교했습니다. 저는 휴가가 필요하다고, 잠이 더 필요하다고, 상황이 진정되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여행을 떠나 휴대폰을 끄고 자연 속에 앉아 보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제 마음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평화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외부의 소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 다음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습관, 나의 경계, 내가 받아들이는 생각, 내가 키우는 감정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평화는 세상이 조용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명확해질 때 찾아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당신의 존엄성을 훔쳐가는 논쟁에서 걸어 나오는 것, 항상 자신을 증명하려는 충동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평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을 하나씩 쌓듯 경계를 설정하고 호흡을 고르며 평화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6번째,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현재의 힘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만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끔찍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올리는 실수, 후회하는 순간,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과거의 무게를 느끼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과거가 저를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는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약물 남용으로 고통받았고 1년 넘게 약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망가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수치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했던 일,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선택한 모습이 바로 당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자신의 과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구원이란 역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되찾는 것임을 잊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현재의 힘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와 자신을 분리하는 급진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참고의 장소이지 거주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을 만들었고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과거를 되감으며 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깨어있는 의식으로 삶을 이끌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과거는 당신이 당신의 현재를 내어줄 때만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당신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이 당신의 수치심이 아닌 당신의 힘의 연료가 될 때만 말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하십시오.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현재의 힘이다. 당신의 자세가 바뀔 때까지, 당신의 결정이 그것을 반영할 때까지, 그리고 세상이 당신의 진화를 인정할 때까지 그 말을 반복하십시오. 7번째, 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목표를 가지고 대응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짧은 공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느냐, 의도적으로 대응하느냐를 결정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관계를 바꾸고 평화를 지키며 지혜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힘을 쥐고 있습니다. 한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열정적이었지만 다혈질이었죠. 그는 직장 회의에서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날카로운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 한 번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그는 1년 넘게 노력해온 승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어떻게 스스로를 멈출 수 있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모든 반응은 당신이 남에게 넘겨주는 당신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요. 반응 대신 대응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반응은 본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종종 후회를 남기죠.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고통, 두려움, 자존심, 혹은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대응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사려 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통해 걸러져 나오죠. 충동이 아닌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목표를 가지고 대응한다고 선언할 때 당신은 삶에 이끌리는 대신 당신의 삶을 이끌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 선택 안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 당신의 왕국입니다. 무언가 당신을 자극할 때 말하기 전에 깊은 숨을 한번 쉬십시오. 그 호흡이 당신을 의식의 세계로 되돌려주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가장 높은 자아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은 당신을 감정의 폭풍에서 끌어내어 당신의 가치와 다시 연결해줍니다. 당신의 힘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 얼마나 당신의 중심을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8번째, 모든 것은 해결 가능하며 장애물은 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슈퍼파워가 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쉽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을 때조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그리고 특히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크게 소리칠 때조차도 말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한 작은 마을의 과묵하고 끈기 있는 재단사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그의 낡은 재봉틀이 완전히 고장 났습니다. 부품은 구할 수 없었고 수리공을 부르기엔 너무 비쌌죠. 사람들은 그에게 가게 문을 닫으라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재봉틀을 분해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낡은 도구를 빌리고 부서진 의자에서 스프링을 빼내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며칠 후 그 재봉틀은 더 느리지만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고쳤냐는 질문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될 때까지 계속 시도했을 뿐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는 자원은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길을 찾아내게 했습니다. 문제는 도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믿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해결 가능하다. 장애물은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형태를 바꾸고 두려움은 목소리를 잃으며 창의력은 살아납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장애물을 줄 때 그 안에 교훈이나 도구를 함께 숨겨둡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당신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인내심을 가르치고 전략을 날카롭게 하며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9번째, 오늘은 나의 캔버스다. 나는 이 캔버스를 대담하게 채색할 것입니다. 아침이 신성한 이유는 일출이나 고요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 때문입니다. 깨끗한 석판, 텅 빈 캔버스, 창조를 향한 초대. 매일 아침 인생은 당신에게 붓을 건네줍니다. 어제 당신이 어떤 색을 썼는지, 이전 그림이 엉망이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 오늘 새로운 것을 창조해봐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붓을 집어들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가죠. 그들은 자신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예술가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한 은행원이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업무, 똑같은 스트레스 속에서도 그는 결코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업이 제 하루를 정의하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하루를 정의하죠. 매일 아침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나의 캔버스다. 나는 이 캔버스를 대담하게 채색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친절함으로, 어떤 날은 용기로, 또 어떤 날은 유머로 그의 하루라는 캔버스를 채웠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똑같은 삶이었지만 그는 내면에서 예술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감을 기다리지만 대담한 사람들은 스스로 영감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은 나의 캔버스다. 나는 이 캔버스를 대담하게 채색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을 자동 조종장치로 살지 않겠다. 내가 창조하고 영향을 미치고
소유하겠다.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존재함에 대한 것입니다. 눈을 뜨고 이 하루가 나의 것, 나의 에너지, 나의 태도, 나의 행동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탁과 이메일 처리뿐인 조용한 화요일일지라도 당신은 그 하루를 탁월함, 마음 챙김, 사랑으로 채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9개의 신성한 알림, 9개의 강력한 도구를 받았습니다. 그저 듣지만 말고 살아내십시오. 매일 아침은 당신의 리셋 버튼이고 모든 호흡은 다시 시작할 기회이며 모든 생각은 씨앗입니다. 무엇을 심을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그저 눈만 뜨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가슴을 펴고 숨을 고르고 열린 마음으로 이 말들을 반복하십시오. 나는 통제할 수 있다.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감사하고 기대한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과정의 타이밍을 믿는다. 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한다. 나는 친절하게 말한다.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을 대담하게 채색할 것이다. 당신은 하루하루를 반복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상하기 위해,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명료함과 평화,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존재감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만의 아름다운 하루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당신의 의도가 남긴 메아리를 고요한 아침, 당신의 하루를 여는 첫 번째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혹시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과 함께 쏟아지는 세상의 소음은 아닌가요?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수많은 메시지와 뉴스 속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침이 평안과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려와야 하는 목소리는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당신에게 힘을 주나요? 아니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나요? 얼마 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하루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던 아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의심들이 마음속에서 피어났죠. 또 피곤하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난 이미 뒤처졌어. 다른 사람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그 내면의 목소리는 제 감정의 설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에너지와 집중력, 태도, 모든 것을 조종했죠. 저는 세상이 저에게 이길 수 없다고 말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패배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미 진 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작은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말하게 두는 대신 제가 먼저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9개의 문장을 적고 매일 아침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제 마음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습관이 바뀌었고 저의 존재감이 달라졌으며 마침내 제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삶을 바꾼 그 9가지 강력한 아침의 다짐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실들은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며 당신 안에 늘 존재했지만 잊고 있던 힘과 다시 연결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내 마음과 에너지, 그리고 선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보는 관점을 바꿔놓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이 아니라 탈진의 골짜기에서였죠.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 있었고 잠은 덜 깼으며 또다시 지각할 위기였습니다. 알람을 3번이나 끄고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일들에 이미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읽지 않은 이메일과 메시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책임들을 상기시키며 쉴 새 없이 울려댔죠.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왜 항상 이 모양이지? 왜 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리고 그 순간 좌절감에 복받쳐 예상치 못한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모든 건 내 통제하에 있어. 알람도, 내 감정도, 주변의 혼돈도 아니야. 바로 내가 내 마음과 에너지, 그리고 내 선택의 주인이야. 그 순간은 저의 내면의 힘을 재건하는 첫 번째 벽돌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력이 환경을 바꿈으로써 온다고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나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교통체증이 덜하고 일이 더 쉬워지거나 몸 상태가 좋아지면 기분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냉정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외부 환경 속에서 결코 통제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통제력은 오직 그것에 대한 당신의 대응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나는 내 마음과 에너지, 그리고 선택을 통제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제 삶의 다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부터 항상 믿음이 갔기 때문이 아니라 탈진이 아닌 권한 부여의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제 마음을 훈련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시작, 세상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뉴스 알림이나 다른 사람의 의제가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게 두지 마세요. 세상보다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카페인 대신 물을 마시는 것, 10분간 산책하는 것, 당신을 지치게 하는 무언가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선택 하나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마음과 에너지, 그리고 선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삶의 운전석을 되찾게 됩니다. 인생은 여전히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커브를 던지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운전대를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충분히 반복하면 신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당신의 에너지가 그것에 맞춰 정렬되며 당신의 행동이 그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변화는 거창한 도약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낸 조용한 아침 속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주어진 선물이자 기회입니다. 병원에서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심장병동의 환자로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겪었던 은퇴한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회복 후 무엇이 바뀌었냐는 저의 질문에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요. 이제 매일이 보너스 라운드처럼 느껴지거든요. 인생이 더 쉬워졌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을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잠을 얼마나 못 잤는지, 일이 얼마나 많은지, 꿈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마치 하루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빚진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이 하루에 우리의 존재를 빚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주어진 선물이자 기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저 예쁜 문구를 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의 시간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당신에게 맡겨진 신탁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통이나 어려움, 스트레스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진 것 대신 남아있는 것을 주목하며 하루를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눈을 뜨고 깨닫는 것이죠. 내 심장은 아직 뛰고 있고 내 폐는 여전히 숨을 쉰다. 나에게는 바로잡을, 치유할, 사랑을 표현하고 진실을 말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감사는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당신이 살고 있는 기적 속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명료성이 향상되고 면역 체계가 강해지며 감정적 회복 탄력성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당신을 공황 상태가 아닌 가능성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폰을 만지기 전에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설령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해보세요. 당신의 마른 씨앗을 심고 당신의 감정은 곧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막연하게 삶이나 건강이 아닌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아침 커피의 향기, 나를 일터로 데려다주는 건강한 두 다리처럼 구체적인 선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칭찬이나 미소, 짧은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당신의 감사는 생각에서 파동으로 변해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상실을 통해 감사를 배우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사를 통해 진정으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3번째, 나는 에너지를 쫓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한때 저는 입버릇처럼 그냥 피곤해 라고 말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자든 몇 잔의 커피를 마시든 피로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피로였죠. 저는 제 업무량, 주변 사람들, 날씨, 제 몸까지 모든 것을 탓했습니다. 저 외부의 무언가가 저에게 활력을 주기를 계속 기다렸지만 제가 변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세미나에서 60대 후반의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된 사람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카페인이나 지속적인 휴식 없이 어떻게 그렇게 활기찰 수 있냐는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에너지를 쫓지 않습니다. 저는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 스위치를 켰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여기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에너지가 생기면 운동해야지, 기분이 나아지면 이 일을 해야지 라고 말하죠. 하지만 진실은 에너지는 보상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에너지를 쫓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매일 아침 말하는 것은 당신 내면의 전원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원천임을 몸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에너지 생성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단 2분간의 스트레칭이나 걷기만으로도 당신의 뇌에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깊고 의도적인 호흡은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인지력을 날카롭게 하며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는 목표에 의해 유지됩니다. 에너지는 집중을 따릅니다. 당신이 왜 일어나는지 알 때 그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든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든 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든 당신은 카페인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연료에 접근하게 됩니다. 한 싱글맘 친구가 있습니다. 그녀는 2 아이를 키우며 2가지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짧은 달리기를 하고 감사일기를 씁니다. 어떻게 그럴 에너지가 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선택하는 거지. 아이들은 내 모습을 그대로 배울 테니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움직일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난 먼저 움직여. 그러면 준비가 돼.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에너지가 느껴지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동하면 에너지가 따라옵니다. 성냥이 마찰 없이는 불이 붙지 않듯 당신의 내면의 불꽃도 행동 없이는 타오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분명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당신은 일찍 일어나고 일기를 쓰고 운동하고 더 인내심을 갖고 꾸준함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체중계의 숫자는 그대로고 은행 잔고도 비슷하며 승진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에게도 외면당하는 기분을 느끼기 쉽습니다. 저도 이 감정을 깊이 압니다. 제 삶을 재건하기로 결심했을 때 2달이 지나도 여전히 뒤처진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의 나쁜 습관들이 되살아나고 똑같은 의심이 스며들었죠. 그러던 어느 아침 샤워를 하며 실망감에 휩싸여 중얼거렸습니다. 왜 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지? 더 나아졌을 줄 알았는데 그때 제 안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야. 같은 환경에 있지만 같은 마음가짐이 아니잖아. 그게 바로 성장이야. 성장은 소리가 없어도 일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몇 주 동안은 흙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땅 속에서는 뿌리가 내리고 침묵 속에서 기초가 다져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보는 것 때문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면에서 재건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이 더 부드러워졌고 인내심은 더 깊어졌으며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쫓던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산만함보다 진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바로 전부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뒤처진 느낌이 들 때 힘주어 말하십시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분명 더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루틴을 지키고 진실하게 말하며 약속을 지키십시오. 나중에 몰라보게 달라지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침묵의 계절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박수 쳐주지 않더라도, 거울이 아직 성장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세상이 당신의 노력에 보상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위해 박수치십시오. 성장은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느껴지는 것이고, 때로는 그저 믿어주는 것입니다. 5번째, 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당신이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힘든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힘든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한때 제 마음은 소란스러웠고 관계는 긴장으로 가득했으며 쉽게 화를 내고 끊임없이 남과 저를 비교했습니다. 저는 휴가가 필요하다고, 잠이 더 필요하다고, 상황이 진정되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여행을 떠나 휴대폰을 끄고 자연 속에 앉아 보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제 마음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평화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외부의 소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 다음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습관, 나의 경계, 내가 받아들이는 생각, 내가 키우는 감정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평화는 세상이 조용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명확해질 때 찾아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당신의 존엄성을 훔쳐가는 논쟁에서 걸어 나오는 것, 항상 자신을 증명하려는 충동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평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을 하나씩 쌓듯 경계를 설정하고 호흡을 고르며 평화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6번째,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현재의 힘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만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끔찍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올리는 실수, 후회하는 순간,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과거의 무게를 느끼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과거가 저를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는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약물 남용으로 고통받았고 1년 넘게 약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망가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수치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했던 일,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선택한 모습이 바로 당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자신의 과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구원이란 역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되찾는 것임을 잊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현재의 힘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와 자신을 분리하는 급진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참고의 장소이지 거주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을 만들었고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과거를 되감으며 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깨어있는 의식으로 삶을 이끌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과거는 당신이 당신의 현재를 내어줄 때만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당신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이 당신의 수치심이 아닌 당신의 힘의 연료가 될 때만 말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하십시오.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현재의 힘이다. 당신의 자세가 바뀔 때까지, 당신의 결정이 그것을 반영할 때까지, 그리고 세상이 당신의 진화를 인정할 때까지 그 말을 반복하십시오. 7번째, 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목표를 가지고 대응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짧은 공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느냐, 의도적으로 대응하느냐를 결정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관계를 바꾸고 평화를 지키며 지혜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힘을 쥐고 있습니다. 한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열정적이었지만 다혈질이었죠. 그는 직장 회의에서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날카로운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 한 번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그는 1년 넘게 노력해온 승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어떻게 스스로를 멈출 수 있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모든 반응은 당신이 남에게 넘겨주는 당신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요. 반응 대신 대응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반응은 본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종종 후회를 남기죠.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고통, 두려움, 자존심, 혹은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대응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사려 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통해 걸러져 나오죠. 충동이 아닌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목표를 가지고 대응한다고 선언할 때 당신은 삶에 이끌리는 대신 당신의 삶을 이끌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 선택 안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 당신의 왕국입니다. 무언가 당신을 자극할 때 말하기 전에 깊은 숨을 한번 쉬십시오. 그 호흡이 당신을 의식의 세계로 되돌려주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가장 높은 자아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은 당신을 감정의 폭풍에서 끌어내어 당신의 가치와 다시 연결해줍니다. 당신의 힘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 얼마나 당신의 중심을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8번째, 모든 것은 해결 가능하며 장애물은 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슈퍼파워가 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쉽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을 때조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그리고 특히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크게 소리칠 때조차도 말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한 작은 마을의 과묵하고 끈기 있는 재단사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그의 낡은 재봉틀이 완전히 고장 났습니다. 부품은 구할 수 없었고 수리공을 부르기엔 너무 비쌌죠. 사람들은 그에게 가게 문을 닫으라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재봉틀을 분해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낡은 도구를 빌리고 부서진 의자에서 스프링을 빼내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며칠 후 그 재봉틀은 더 느리지만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고쳤냐는 질문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될 때까지 계속 시도했을 뿐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는 자원은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길을 찾아내게 했습니다. 문제는 도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믿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해결 가능하다. 장애물은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형태를 바꾸고 두려움은 목소리를 잃으며 창의력은 살아납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장애물을 줄 때 그 안에 교훈이나 도구를 함께 숨겨둡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당신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인내심을 가르치고 전략을 날카롭게 하며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9번째, 오늘은 나의 캔버스다. 나는 이 캔버스를 대담하게 채색할 것입니다. 아침이 신성한 이유는 일출이나 고요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 때문입니다. 깨끗한 석판,
텅 빈 캔버스, 창조를 향한 초대. 매일 아침 인생은 당신에게 붓을 건네줍니다. 어제 당신이 어떤 색을 썼는지, 이전 그림이 엉망이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